꽃을 가져다 주시고, 네. 네, 앉아주시죠. 마이크가 아래에 있나요? 네, 마이크. 네. 먼저 사실 이 영화가 개봉한 지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2019년도 초에 개봉했었던 영화인데, 2022년 말에 이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극장에서 만나서 또 관객분들 만나는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현희 배우님. 네. 이렇게 시작부터 큰 재미를 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GV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네, 떨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예, 이렇게 이제 오래된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와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도 올려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사이사이에 보고 제 질문과 사이사이 여러분들의 재밌는 질문들, 의미 있는 질문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객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함께 한국 영화 다양성 주간에서 성별이나 지역이나 계급이나 이런 다양한 지표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한국 영화에 접근하는 어떤 포용성 연구에서 6편을 선택을 한 것 중에 바로 이 작품 증인이라는 작품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함께 또 다시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증인이라는 작품을 이런 어떤 포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소감은 또 어떠신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영화라는 게 사실 개봉하고 난 다음에 또 돌이켜보면 이 영화가 가진 의미들이란 것들이 조금씩 남다르게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네. 예, 일단은 그런 의미로 이 영화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딱히 저 스스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크게 관심을 갖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현희 배우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감독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저도 보고 처음 알았어요. 한국 영화 다양성 주간에서 이렇게 영화를 상영을 하고 또 그걸 신청을 하셔서 오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아서, 그럼 그렇게 신청해서 오시는 관객분들은 정말 얼만큼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일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게 됐고, 그래서 네,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관객들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영화 잘 봤습니다. 간만에 다시 보니 또 다르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특히 향기 배우님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죠, 네. 영화를 보면서 생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늘색, 아마 파란색 젤리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하늘색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파란색 젤리만 믿는 모습, 증인 설 때 꼭 파란 원피스를 입는 모습들이 눈에 띄어서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감독님이 이제 창작적으로서 의도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신 거고, 네. 배우님이 스스로 또 해석하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거대한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감독으로서 또 각색자로서 생각할 때 지우는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오늘도 파란색. 네네. 그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우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색깔을 좋아할 것 같아. 그런 고민의 결과로 그냥 파란색이 결정된 것 같아요. 네, 딱히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도 파란 하늘 좋아하고 바다 좋아하고 바다 색깔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지우가 그 색깔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항상 창작자들은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배우들은 그걸 연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방식으로도 의미를 넣게 마련이잖아요. 향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지우
입장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안정감이 느껴지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딱 명확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난 이 색깔을 좋아해라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이렇게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뭐 장소가 있고 뭐 공간이 있고 색깔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게 지우한테는 파란색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 바다 속에 이렇게 잠수해 있을 때 고요하고 뭔가 파란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암흑 같을 수 있는데 그게 평온하다는 느낌이 같이 드는 그런 묘한 색깔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보면 그 지우가 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사실 아주 공격적인 방식으로 자기한테 자극으로 다가오는데 어쩌면 그 파란색이 말씀하셨던 대로 안정감이라는 것들을 주는 그 안정감의 모든 것을 담은 선물을 생일 선물로 받고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저 말이 굉장히 그 말조차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들리기도 했었고 동시에 또 가슴 아프기도 느껴졌었던 게 나는 뭐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그러나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대사를 지금 보면 사실 그 증인에서 그치지 않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지면 정말로 변호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같은 작가님이 또 작업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지우가 자라서 변호사가 되었다면 우영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가님이 그 집필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뭐 최고의 또 화제작이니까 또 보셨는지, 그리고 또 보셨다면 혹은 아니면 그 뉴스를 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현희 배우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는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그 드라마 그쵸, 유세풍을 하시는 중에 이제 방영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보기로 이제 넷플릭스로 봤는데 일단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더 열게 된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더 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게 커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좀 너무 한정적으로만 판단이 되거나 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긴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좀 더 찾아보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찾아보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다른 사고방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개인마다 또 새롭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모든 걸 보여주기보다 그 길을 열어줬을 때 그거를 본인 각자 개인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김학의 배우가 깔아놓은 길에 박은빈 배우가 막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던 그런 작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이 영화를 만든 증인이라는 영화를 함께 참여하고 또 만드신 분으로서 또 이 드라마의 또 성공을 보면서 굉장히 또 뿌듯하기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했거든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영화 촬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영을 못 봐가지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들 정말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시네요. 네. 저 그 생각했었는데 그 이제 어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나 정도의 차이는
너무나 다르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연기하는 배우들 입장에서는 각자의 또 해석과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사람으로서 봤을 때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지우는 조금 더 불안정한 아직 10대이고 그렇죠. 조금 더 단단해진 성인의 모습이 또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게 또 사람으로서 성장한 게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다는 못 봤지만 아니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 성장들을 확인하셨을 것 같고 비록 뭐 다른 배우가 다른 방식으로 연기한 뭐 아주 다른 작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어떤 성장이나 확장 같은 것들 좀 느끼게 됐었던 변화, 지난 3년의 변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시 봐도 정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내에 지우가 주는 웃음 포인트가 많았는데요.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되고 순호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됐는데 이 웃음 포인트가 사실 캐릭터 특성상 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웃음 포인트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정말 사랑스럽죠. 근데 이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면, 귀여운 면만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이 캐릭터와 사실은 아직 리얼리티 안에서 도움이 될까? 혹은 이건 좀 더 너무 극을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아주 진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웃음이 또 끊이지 않는 그런 영화기도 했는데 그 연기하는 배우로서도 뭐 사실 연출하시는 감독님으로서도 이 유머의 부분들 혹은 대사의 톤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작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감독님 먼저. 네. 딱히 여기서 웃겨야 되겠다라고 말한 포인트는 잘 안 웃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포인트를 겨냥하셨는데 실패하셨나요? 그게 왜냐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연스러워. 특히나 물론 그냥 코미디 영화면 의도대로 갈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영화 증인 같은 영화에서는 지우가 진짜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런 어떤 귀여움이나 웃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리얼리티를 해치지 않으면서 지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웃음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낯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쌓이면 사람들이 지우를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뜻밖의 행동이나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 그 반응을 보이면 그걸 웃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웃음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웃긴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웃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들 재밌어 해주셔서 그 몫은 온전히 향기 배우와 우성 배우님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진짜 재밌어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네. 질문해도 될까? 거절합니다. 저는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웃겨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연기할 때는 그냥 뭐 지우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했던 것 같고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의도가 없다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인 게 너무 사랑스러운 인물인 것 같고 솔직해지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솔직해질 수 있고 그게 또 아무 의도가 없는 솔직함이라는 게 좀 어떤 힐링을 담고 있는 유머 포인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해질 수 없는 세상이지만 어쨌든 증인은 사실 솔직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지우가 가지고 있는 솔직함들이 우리한테 주는 되게 울림들이 컸었던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그냥 대사를 해도 되는 건가? 약간 그 혼란이 담긴. 근데 일단 좀 감독님을 좀 믿었어요. 티는 안 냈지만 그 감독님께서 되게 처음에 그 자료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책이나 영상.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제가 증인 개봉할 때 인터뷰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되게 계산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대본을 받았을 때는. 예를 들자면 뭐 이 부분에서 뭐 손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 음. 부분에서 톤을 이렇게 올려야겠다. 그러니까 되게 좀 계산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어느 순간 혼자 이렇게 대본을 읽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답답해하다가 그 감독이 보내주신 영상 중에 그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시선을 간접 체험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이 되게 좀 강렬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특성에서 그냥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좀 알아서 이렇게 특성들, 목소리 톤이라던가 손동작이라던가 이런 거는 일단 현장에 가서 실제로 호흡을 맞춰보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걸 느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토대로만 좀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훨씬 마음도 조금 놓였고 실제 현장 가서도 지우를 조금 더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쾌하더라고요. 상쾌하다.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시선의 주체를 바꾸는 형태잖아요. 남들이 보는 보통의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고 관찰하는 방식의 리포트일 테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어떨 건지를 이해하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었고 결국은 지우 연기도 저희가 본 그 지우 연기가 왜 그렇게 다가올 수 있었는지 비결을 알려주셨네요. 감독님 사실은 그렇잖아요. 감독이라는 그 직업은 참 가끔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배우에게 던져놓고 잘해주길 또 바라는 마음.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향기 배우와 뭐 우아한 거짓말도 같이 했고 많이 안다고 하면 알고 또 그런데 저도 지우를 촬영 전날까지 100% 안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향기 배우가 거의 NG를 안 해요. 이 선생님은 네. 김 선생님. 근데 그날 제가 첫날 향기 배우한테 몰래 가가지고 네. 나도 사실 지우를 100% 모르겠다. 오늘은 좀 많이 해보자. 서로 톤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테이크를 많이 갈 것 같다. 미리 얘기를 하고 서로 그러니까 향기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우하고 조금 친밀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날은 좀 많이 찍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그렸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뭐 다른 뭐 배역 같으면 뭐 보기도 했고 물론 뭐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 많이 만나긴 했지만 지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한 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향기 배우님이 뭔가 이미 4년 지난 촬영일 텐데도 뭔가 그날이 기억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떤 기억이셨어요? 말씀을 해주셔서 학교에서 촬영할 때 그 발표하는 장면 이게 또 지우가 그 장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진 장면이 아니라 정말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거 그냥 읽었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거. 네.
그래서 발표하는 기분으로. 아, 처음으로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들 앞에서 약간 학교 지우- 기분으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우가 뭐 이병 배우가 연기하는 이준 검사를 만나면 처음 또 보여줬었던 아주 특이한 인사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뾰로롱 하는 실제로 또 뭐 우영우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우영우의 인사법이 사실 이런 어떤 인사법의 이런 인사법이 또 프로토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극적인 재미 같은 걸 주기도 하는데 실제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들의 좀 특이한 특성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잠시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인사법이 나왔었던 배경은 아주 딴 데 있다고요? 네, 일단 아까 저기 기자님한테 소장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자폐 스펙트럼 그 장애라고 그러니까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니까 각자 다 개성이 다 완전히 틀려요. 그쵸, 모든 사람이 다르듯이. 어느 한 사람 다 비슷하지 않고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고 그 와중에 되게 특이하게 인사하는 친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보면서 지우한테 저런 어떤 특이하게 인사하는 게 있으면 재밌겠다. 그리고 막 찾다가 유튜브에서 미국의 어떤 흑인 학교인데 아이들이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지우가 눈은 쳐다보지 않으면서 저렇게 시키는 대로 저게 인사라고 생각하고 하면 뭔가 지우스럽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에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스태프분들하고 함께 네, 연출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을 때 그 행동에서 조금 더 향기 배우님이 좀 더 발전시키거나 만들어준 부분들 같은 것도 있어요? 뾰로롱은 향기 배우가 뾰로롱? 내가 기억하기로는 뾰로롱은 향기 배우가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뒤에 뭔가를 더 같이 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약간 영혼 없이 하는 게 좀 포인트. 아, 영혼 소울리스잖아. 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군요. 제작하면서 염려한 부분들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만들 때는 그런 염려를 전혀 안 하다가 비슷한 질문을 개봉하고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더 사실 창작자 입장으로서는 좀 위축이 된다고 할까? 그냥 창작자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이런 그 항의도 많이 받았거든요. 왜 범인이 회계사냐? 회계사가 나쁜 사람이냐? 약간 그런 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심하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 마음을 많아요.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보통의 이제 그런 지금 뭐 증인을 이제 국한지어서 말한다면 지우가 어떤 천재성을 가진 걸 부각해서 사실 사건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사건이 해결되는데 정말로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이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 실제로 있고 그것만 탁 집어서 그렇게 본다면 왜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만 보통의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네. 왜 유독 그런 건가?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좋지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영화가 있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더 들여다볼 수도 있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좀 열린 마음의 사회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영화가 막 기본적으로 나쁜 마음을 갖고 있고 뭐 막 그렇다면 막 공격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좋은 그러니까 저 나름에는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런 쪽에 국한돼서 근데 또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갑자기 소심해지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니까 증인 만들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영화적인 장치들이 필요하고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그리고 다른 의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차단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들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것에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 지금 저희가 그 다양성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다양한 영화들을 포용하는 게 넓게 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지금 질문 주신 거에 굉장히 수긍을 하고 그렇지만 조금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조그만 창작자로서 바람이 있습니다. 향기 배우님. 이제 감독님께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또 아까 우영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관객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예리해지시고 세심해지셔가지고 그리고 미디어 발달이 엄청나잖아요. 유튜브로 그 한 주제를 통해서 그 오해나 뭐 진실이나 뭐 이럴 수도 있다 이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오히려 이런 의견들을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퍼져나가고 또 그게 이슈가 되면 또 새로운 사실들을 금방 접하게 되시고 그게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영화나 작품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메인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주제나 그 결은 다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또 많은 게 파생되고 그거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너무 많아지시고 저희보다도 더 해석을 잘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지시고 해서 사실 저도 요즘에 영화 보고 나면은 유튜브를 한 번 더 찾아보거든요. 너무 궁금하면은 바로 또 검색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넓게 봤을 때 배우로서도 너무 의미 있는 일들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웃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게 변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데 참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아서 좋다. 네, 똑같아요. 웃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되게 좋은 연기자를 계속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기에는 세기는 아니고 멜로를 해야죠. 다음 시대에는 세기만. 저랑 멜로를 해야죠. 멜로 여주인공을 해야지. 아주 처절한 멜로로. 그건 좀 안 어울리잖아요. 말랑말랑한 거? 네, 말랑단 있어요. 말랑말랑한. 근데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자폐반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했을 때 그건 지우가 아니죠 라고 얘기했던 그 대사를 다시 보면서 왜냐면 제가 그 이영지 씨랑 했었던 쥐뿔도 없지만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향기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 한 사람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게 누군가 봤을 때 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허들이 될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 배우로서 캐릭터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당면한 고민거리 문제들 같은 것들을 좀 더 슬기롭게 또 헤쳐나가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 지우가 주었던
김연기 배우에게 주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너무 많고요. 매 작품마다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늘 뭔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김연기라는 사람으로서 늘 뭔가를 배우게 된 작품들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그때는 몰라요. 촬영하면서는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때 이걸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쑥. 네, 불쑥.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우를 통해서 배웠던 거는 그냥 참 뭐랄까 개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흡수해야지라고 해서 배운 것보다는 그냥 그 태도가 지우가 대하는 그 삶의 태도 자체가 너무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좀 표현이 되긴 했지만 그들이 괴로워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극과 큰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환경을 겪어보지 못하고 저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우는 본인이 해야 될 걸 너무 명확히 알고 있는 친구였어가지고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감독님은 김연기 배우가 멋있고 김연기 배우는 지우가 멋있고 서로 멋있어하는 그 마음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영화였었던 셈이네요. 또 지우에게 있어서 재판은 정신병이 있는 환자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다시 증인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원동력 또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또 마음에서 그 원동력을 찾았을까? 그 궁금함을 질문을 주셨네요. 네.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엄마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난 증인은 될 수 있어. 정말 그게 그 지우 마음의 전부 모든 거인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뭘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그런 친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영화 속에서 나오고 또 정말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좋은 사람인가라고 물어볼 때 되게 뜨끔한 그런 마음들 같은 게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영화 즐겁게 봤습니다.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 남겼습니다. 지우에게 있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과 배우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요 후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성 씨 같은 사람. 와, 이 질문은 정말 사실 개봉하고서는 한 2,000번 들으셨어요. 2,000번 들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세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사람들 같아요. 이상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세상에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긴 하죠. 그때 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대사가 촬영 한 이틀 전에 생각해낸 대사예요. 갑자기 이틀 전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얼마 안 남기고 지우가 뭔가 지우만 할 수 있는 대사인데 내가 쓰고 싶었던 대사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이 하면 너무 낯간지럽고 너무 자기적이고 그런 대사인데 지우가 하면 뭔가 화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한 건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일까? 라고 고민하는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생각을 해낸 제가 되게 뿌듯했어요. 진짜로 그 순간이 있지만 네.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멋진 대사를 만들어내시다니. 이 답변이 되게 멋있다.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강혜연 박수 한번 주세요. 듣는 분들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향기 배우님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항상 같이 질문을 맞죠? 네. 받았었는데 네.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면 사람은 늘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크든 작든 그때마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완벽한 선택이 아니어도 나은 선택이 뭔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실제 영화에서도 양순호 변호사님께서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뭔가 고민했죠. 실수와는 별개로 또 그거를 다시 뭔가 되짚어보고 어떻게든 다시 조립하려고 뭔가 애써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김향기 배우님 좋은 사람입니까? 노력 중입니다. 향기 배우님 대답이 좀 더 멋있네요. 이제 다음부터는 향기 배우님 오늘 대답을 기억했다가 그렇게 답을 해야 하시죠. 되겠어요. 실제 자신의 장애를 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들 같은 것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러면 자폐를 가진 사람이 자폐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하지만 이게 또 촬영 현장에서의 상황들 같은 것들이 또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할 텐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 감독님의 영화들을 지금까지 보아 오셨던 분들이라면 완득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장애를 가졌든 혹은 여러 가지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허들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좀 내세우셨는데 감독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또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모든 영화 감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영화 감독은 자기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길 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출연하고 역할을 맡는 것들이 감독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저변에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폐나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극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예. 특히 자폐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자꾸 숨기려고 해요. 이게. 그런 반면에 외국에서는 어쨌든 처음에 좀 고통스럽더라도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사회적 접촉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사회성이. 이런 것들이 저희 나라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리들의 블루스의 화가분, 화가분이나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분들이 그분들도 다 본인들이 원하는 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완득이 때 완득이 아버지가 외소증을 가진 분인데 실제로 외소증 분을 캐스팅을 했었어요. 단편 영화에 출연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외소증을 가진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서커스단이라든지 근데 정말 몇 명 안 되세요. 예, 정말 몇 명 안 되고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가
열리고 뭐 어떤 좋은 뜻을 가진 분이 그런 분들에게 훈련을 시켜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하면 굉장히 감독 입장에서는 리얼한 화면을 얻어서 좋을 거고 그분들한테는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도들이 아마도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향기 배우님은 더 많은 동료들을 갖게 되는 더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다양한 싶습니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이게 결국은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그 부담이라는 것들은 정말로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그게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펼쳐야 되는 부분들을 못 펼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나 고민들이 많이 드는 선택이 있잖아요. 그게.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런 주제의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실제로 그 가족분들, 그 증상을 앓고 있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시던 그 가족분들이 봤을 때의 마음이 어떨지는 이게 상상이 안 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증인을 찍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배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걱정을 안고 연기를 하면 그게 조금 더 화면에서 티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나도 불편함을 느끼고 애매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기로 했으면 좀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신에 그 책임감은 내가 안고 이 캐릭터와 좀 진심으로 나를 닿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영화 내부의 내용은 아니지만 2019년 백상 예술대상을 정우성 배우님이 수상하시게 되었을 때 소감으로 향기 배우님께 말씀하신 배우님은 최고의 파트너였다라는 말을 들으신 향기 배우님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그 말을 딱 처음 듣는 순간. 계속 울어가지고 제가 왜 울었는지 왜 우셨어요? 모르겠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호명 되시자마자 갑자기 주룩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영광이었습니다. 잘 울어요. 향기 배우님 잘 울어요? 맞아요. 잘 울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저도 울게 돼요. 건들면 희한한 배우. 아니 이게 모든 배우가 운다고 감독이 이게 화면에서 배우가 운다고 감독이 다 우진 않거든요. 희한하게 향기 배우는 그래서 저는 이 향기 배우의 마음의 창이 좋다고 항상 느끼는데 표정도 좋지만 마음이 맑아서 마음이 눈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면 같이 감동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정우성 배우가 이 영화 딱 찍고 난 다음이 향기 배우가 성인이 되는 날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엄청난 선물을 해주셨었다고요? 저는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 비싼 샴페인을 먹고 싶다고 향기 배우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우성 배우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샴페인을 사주겠다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한 잔 마시더니 맛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성 배우가 떨떠름했던 맛이 없고 이상하다고. 이게 달달한 맛일 줄 알았나 봐. 네 맞아요. 영화 홍보할 때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성인이 딱 됐는데 마시고 싶어
술이 있냐라고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걸 기억을 해주신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옆에서 들으시고 기억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주셨는데 제가 맛이 없어가지고 지우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네, 한 잔 할 만큼 마시고 다른 분들 이렇게 나눠 드시라고. 사실 저도 비싼 샴페인을 처음 먹어봤는데 저도 별로더라고요.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정우성 배우 진짜 착한 좋은 사람이네요. 좋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고의 파트너에게 또 먼저 또 이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파트너, 최고의 좋은 사람이었네요, 정말로. 사실 뭐 이제 성인 얘기도 했었지만 20대 초반의 여성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들이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정말로 한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지금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다양성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이 한국의 영화판 혹은 뭐 영화를 제작하는 환경에서 여성 배우들한테 어떤 가능성들이 좀 더 열렸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램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변화도 혹시 좀 더 느끼시기도 하는지. 네. 아, 그럼요. 변화는 모두가 느끼실 것 같아요.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이제 OTT나 이런 거 둘러봐도 여성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그 작품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안전한 거 안 하고 싶다. 지금까지 안전한 적이 없으셨죠? 저는 너무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거라 더 안 하고 싶다. 그냥 뭔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좀 아역으로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함께 봐오셨던 거니까 뭔가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고 싶은 그런 우리 향기가 것들이, 꼭 했으면 그쵸? 좋겠는 그런 것들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감사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깰 수 있을까? 여러분 배신당할 준비를 어떻게 계시면 하면 좀 짜릿하게 배신을 안겨드릴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저도 뭔가 다행히 요즘에는 그 소재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그 수단들이 너무 많아서 묵혀놨던 것들이 맞아. 막 점점 실제로 영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퍼졌으면 좋겠고, 그 다양성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 배우님이 어떤 파격적인 역할을 선택하더라도 우리 향기의 선택을 믿고 또 그것을 충분히 또 즐기는 그런 관객들 저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오늘 향기 배우님의 이런 어떤 선언을 들으니 뭔가 전 좀 아쉽네요. 왜요? 농담이고요. 가둬두지 마시라고요. 네. 당연히 배우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욕심이고 그리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서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그 힘찬 응원은 보통 이 배우를 놓고 쓰는 시나리오에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다음 부분에 제가 정말 김향기 이한의 어떤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이 더욱더 반갑게 다가왔었던 것은 무한 거짓말의 천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지만 그리고 오빠 생각에 또 동생 같은 경우도 어쨌든 세상을 떠나서 어떤 남자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기서는 홀로 끝까지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남아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유니버스 안에서 김향기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성장하고 있구나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성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또 될까? 감독님한테 꼭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장르 같은 게 있으세요? 그 감독님
감독님의 감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욕심인 거고 또 감독님께서 쓰시는 작품은 분명 다른 느낌으로 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저도 거라고 변하고 싶다고요. 네, 맡겨주시죠. 두 분의 아주 파격적인 차기작을 기다리면서 저희 뭐 한 시간이 훌쩍 그냥 지나갔네요. 뭐 아주 깊은 영화 속 얘기부터 조금은 여전히 고민해 봐야 하고 토론해 봐야 되는 조금 뭐랄까 좀 뭐 주제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주제들도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오랜만에 증인 상영과 또 관객분들 만난 소감과 또 마지막 인사 들으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으로서는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관객들이 많이 봐주시는 게 다양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논의도 많이 해야지 알려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영화제나 이런 논의들이 뭐 이렇게 잠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점점 다양한 영화들도 많아지고 다양성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점점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너무 이런 영화제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증인이란 영화가 상영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래간만에 향기 배우님 또 소장님 뵈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 찍은 지 그래도 꽤 지난 작품이라 사실 긴장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이 다 나네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늘 또 네,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야의 폭이 넓어지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창의성은 다양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꼬마 교수님 같으신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 또 한 증인 한 10년 후에 다시 또 이야기할 때쯤이면 너무나도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이 영화는 정말 거의 클래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함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